임플란트 치과 옮기기. 여기 26번, 27번은 저희 치과에서 심은 임플란트가 아니에요. 타치과에서 임플란트 한 건데 저희가 CFM 방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렸죠. 임플란트 부품이 대부분 호환이 됩니다. 국내산은. 예전에 해외 임플란트 아스트라 제품을 카피해서 그 내부 규격을 그대로 따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품을 구해다가 이걸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타치과 임플란트를 CFM 크라운으로 했는데 PFM 아시죠? 포셀린으로 교환면을 만들면 PFM이고 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시간이 지나서 교환이 안 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임플란트 보초를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환자한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레진으로 하면은 레진을 뜯어내고 레진을 교환면을 보충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유지 관리가 훨씬 쉽죠. 그래서 가변형 교환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이 환자가 저희 치과 왔을 때 여기 26번, 27번 임플란트를 심은 상태에서 왔는데 이건 임플란트가 잘못 심어졌다기보다는 사용상 문제는 없는데 좀 아쉽죠. 이 27번이 여기보다는 약간 한 3, 4mm 정도 여기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뭐 기능상 문제는 없죠. 그래서 1차 수술을 하고 나서 잇몸에 덮여 있는 상태고요. 여기 17번 같은 경우는 치아가 부분적 파절이 일어났죠. 그러면 놔두면 되죠. 놔두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26번, 27번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여기 좀 간격이 가깝죠. 여기를 좀 건너뛰고 27번의 임플란트가 있는 것이 좀 더 이상적이긴 하죠. 그래서 위에다가 일체형 기둥, 솔리드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고 나서 임치아까지 올렸죠. 그래서 일단은 밥을 먹게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하악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보철은 PFM으로 하려다가 임플란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아가 움직이지 않죠. 자연 치아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교합이 안 물리던 부분도 AI 인공지능처럼 자기가 자동으로 맞춰주는데 임플란트의 최대 단점은 교합이나 위치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합이 안 물릴 때 교합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교합면을 레진 처리했어요. 이걸 이제 세계 최초로 제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CFM, 컴포지트 퓨즈드 메탈, 메탈에다가 컴포지트를 올린 거고 이 바깥쪽은 포셀린 처리를 해서 밖에서 봤을 때 심미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교합점이 잘 나와야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교합점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측 치아인 16번보다 26, 27번이 더 잘 물리는 걸 알 수 있죠. 예전에 올렸던 영상처럼 임플란트나 지르코니 하면서 안 물리게 낮은 교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잘 물리게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또 장점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합이 안 물리게 됐을 때 레진을 보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CFM 크라운. 이 임플란트를 할 건데 대합치인 지르코니아 치아 색깔인데 엑스레이상에 한 덩어리로 된 것들 이런 건 이제 밀링 머신 기계를 깎아가지고 지르코니아 블록을 깎아서 만든 통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99%는 통으로 된 지르코니아죠. 이게 이제 분리 보철로 해놨는데 이걸 하고 나서 대합치인 26, 27번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잇몸병이 생겨서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임플란트를 한 이 구강 생태계를 파괴한 외래종이 바로 36번, 37번이죠. 그러면 이거를 제거를 해야죠. 36번, 37번 제거를 해서 PFM으로 하기로 했고요. 47번, 46번도 치아 파절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 정도는 크라운을 안 하는 게 훨씬 좋죠. 레진 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파내고 레진 수복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파내고 레진 수복 했는데 교합지가 좀 있어서 좀 깨끗하지 않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지르코니아를 제거하다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제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눈금이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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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m인데 보통 한 1.5에서 2mm 두께만 해도 충분할 텐데 치아를 엄청 많이 깎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m죠. 그래서 이게 5mm인데 3.0mm는 충분히 넘었고 3.5에서 4.0mm 두께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앞에 36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너무 단단한 치아는 치아에 해로운 데다가 교합면 변화가 안 되는 이런 지르코니아는 구강 내에 없애는 게 좋죠. 이 지르코니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플란트 하면 저 임플란트에도 충격이 가해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PFM으로 했어요. 교합면 포셀린인데 보면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내부가 메탈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바깥층이 포셀린 층으로 반투명하죠. 이 반투명한 포셀린 층이 자연치아랑 좀 비슷한 느낌은 나죠. 이게 그렇죠. 자연치아도 반투명하니까. 그래서 교합면이 적절히 마모가 되면서 이런 방식들이 훨씬 대합치에 충격을 덜 주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36번, 37번 하악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교합점이 잘 물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예전에 올린 낮은 교합 바이트에 비하면 잘 물리고 있죠. 이 환자의 교합 구조인데요. 안 좋죠.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13번과 대합친 43번이 교합 유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교합이 심해서 치아가 쓰러지는 바람에 대합치가 44번 치아랑 교합 유도 기능을 대체로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치아는 표면에 치아 사진 각도를 이렇게 사선으로 찍으면 모든 치아는 표면에 크랙이 있어요. 여러분 피부에 주름이 있듯이 모든 자연치는 크랙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크랙은 치료 대상이 아니죠. 놔두면 되죠 이거. 여기도 보면은 하악 앞니인데 투명한 부분이 있고 크랙이 있잖아요. 여기도 크랙이 있고 그냥 놔두면 되죠. 이 앞니는 조금 보기 싫으면 살짝 파내고 레진으로 해서 색깔은 맞춰줄 수 있고, 근데 왼쪽이 문제죠. 왼쪽은 교합 유도 기능이 나오는 게 왼쪽에 23번과 33번이 나오긴 하는데 교합 유도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중요한 건 여기 26, 27번 임플란트랑 대합치인 크라운 한치아 36, 37번이 교합이 정확하게 물리는 게 가장 어려운 기술이죠. 임플란트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치아를 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게 했죠. 26, 27번 교합점 정확하게 물리게 했고, 예전에 낮은 교합 환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교합이 정확하게 물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죠? 네, 좋아요. 그리고 하악 기준으로 봤을 때 36번, 37번 치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교합점이 정확하게 잘 물리고 있고, 예전에 낮은 교합 그런 환자들과 비교해도 잘 물리고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치과 옮기기,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치과를 다니다가 갑자기 옮기면 받아줄 치과가 확인된 다음에 옮겨야 되는데, 이 환자분은 교합 기술이 저희 치과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치아를 계속 관리를 하고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치과로 옮겼어요. 저희 치과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운전해서 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대합치 지르코니아 없애고 PFM으로 먼저 교체해 놓고 그 다음에 위에를 PFM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딱딱하잖아요. 나중에 치아가 움직여서 교합이 안 물리게 될 때를 대비를 해서 26번, 27번 치아 교합면을 레진으로 처리를 했죠. 그런 크라운을 CF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특히 임플 대 자연치의 교합보다는 임플란트 대 임플란트, 즉 여기가 임플란트고 대합치도 임플란트라면 혹시 그런 상황에서는 교합이 시간이 지나면 안 물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하자면 임플란트 치과 옮기기, 여러분의 임플란트 해주는 치과를 옮겨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왜? 국산 임플란트끼리는 부품 규격이 대부분 맞으니까요. 그리고 옮길 때는 교합을 정확하게 완성을 하고 그 교합을 5년, 10년, 15년 끌고 갈 수 있는 교합 기술이 준비된 치과로 옮기는 게 여러분의 편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